혹시 엑소 씨는 네. 어떤 걸 봤을 때 와 너무 귀엽다 이런 감정이 폭발하는 순간 있죠? 저는요, 아기를 보면 너무너무 귀여운 것 같아요. 네. 저는 약간 다들 네. 강아지상이라고 합니다. 저 좀 이렇게 귀여워 보이나요? 네. 개같이 생겼습니다. 강아지, 같이 개 그려보죠. 아기처럼 네. 생겼다. 맞습니다. 자, 네. 그래서 네. 자, 귀엽다라고 하는 감정을 모두가 느끼잖아요. 그쵸. 보통은 뭐 대상이 다를지언정 다 느끼는데 생각해보면 이상하거든요. 귀엽다는 감정을 왜 느끼는 거지? 뭐 이렇게 흔히 말하는 뭐 욕구도 아니고 귀여움은 그냥 귀여움이에요. 생겨는 어떤 유리함이 있길래 이렇게 귀엽다는 걸 느끼는 걸까? 자, 이 이야기를 가장 잘 얘기해 줄 분을 모셨습니다. 진화심리학을 연구하고 계시는 전중환 박사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솔직히 둘 중에 누가 조금 더 귀엽습니까? 그래도 역시 엑소 씨가 어리시니까 더 볼살이 통통하면 더 귀엽다고 했는데 제가 볼살은 더 통통한데 저는 진짜 그때 궁금한 게 어리면 어릴수록 뭔가 귀여움이란 감정을 많이 느끼는데 오늘도 그런 얘기를 또 해주실 거죠? 네네네. 궁금한 거 다 물어봐야 되겠다. 그러니까 자 그러면 박사님께서 가장 귀엽게 세상에서 난 이게 너무 귀여워 이런 게 있을까요? 저야 아무래도 아들이 있으니까요. 우리 아들이 지금은 16살이라서 말을 한창 안 들을 나이긴 하지만 그래도 보면은 너무너무 귀엽죠. 아직도 핸드폰에 저장된 동영상을 보고 2살, 3살 때 한창 애교 떨던 동영상을 다시 보면서 근데 그런 거 보면은 네네. 진짜 약간 뭐 지하철이든 어디 공공장소든 사람들이랑 걸어 다니면서 누가 이게 아기를 안고 있으면 눈이 맞추면 자기도 모르게 이렇게 빵긋 웃거든요. 맞아. 진짜 조건 없는 웃음이 있는 것 같아요. 이런 것들도 약간 뇌과학적이나 심리학적으로 그러니까. 본능적으로 있는 것 같아요. 좋은 지적이십니다. 실제로 아주 귀여운 아기를 보았을 때 어른들이 하는 가장 흔한 그리고 첫 번째 반응이 입가에 피어오르는 미소라는 결과가 있어요. 예. 그게 왜 그럴까? 왜 그러지? 왜 그래요? 근데 저는 이제 아기를 낳고 나서 아이들이 귀여운 걸 그때 알았어요. 그 전까지 몰랐거든요. 근데 제가 이게 귀엽다는 감정이 막 솟아오르면서 저도 이제 나름 메타인지를 하려고 노력하면서 보면 뭐냐면 되게 바보같이 뚱딴지 같은 얘기를 하기도 하고 혹은 굉장히 무력한 걸 보면 막 너무 지켜주고 싶은 막 그런 게 막 올라오거든요. 그게 귀여움의 실체일까? 예. 궁금하기도 해요. 사실 많은 분들이 뭐 개의 아기, 혹은 고양이, 아니면 뭐 거북이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다 귀엽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데 사실 이것들이 귀여운 까닭은 아기를 닮아서거든요. 그래서 진화적인 관점에서 말하면 우리가 연약하고 무기력한 아기에 반응해서 아기를 보살피고 그리고 아기랑 어떤 즐거운 경험을 하려는 이런 행동이 나온다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고 보니까 이런 이야기를 해주실 분이 진화심리학을 공부한다고 하셨단 말입니다. 네, 네. 진화심리학이라고 하는 거는 심리가 진화한 건가 아니면 진화가 심리인가? 몇몇 분들은 진화 심리학 하면은 이게 오스트랄로피테쿠스의 마음도 공부하고 그리고 네네. 그게 호모 에렉투스로 가고 그래서 결국 호모 사피엔스의 마음으로 이렇게 진화한 과정을 공부하냐 뭐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도 있는데요. 영장류의, 사실은 그렇진 않고요. 네. 인간의 마음도 자연 선택에 의한 진화의 산물이라는 관점으로 우리 자신의 마음을 연구를 하는 것이죠. 그럼 우리가 어떤 심리적인 상태에 놓였을 때 뭐 무섭다, 귀엽다, 두렵다, 뭔가를 선호한다 이런 마음이 왜 들까를 추적하면서 이것도 진화된 거다. 예, 잘 뜯어서 살펴보면은 이렇게 인간의 복잡하고 정교한 우리의 마음도 사실은 번식에 이바지하게끔 즉 과거의 조상들 가운데 결과적으로 어떤 특정한 형제를 지녔던 조상들이 네네. 후대에 선택받았다. 많은 자식을 남길 수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 모두는 그러한 조상들의 직계 후손이라는 것이죠. 다만 그 어떤 특정한 형질이 항상 선택되는 건 아니고 네. 즉 어떤 특정한 형질이 선택되는 거는 그 생물종이 닥쳤던 어떤 특정한
환경이 네. 어떤 환경이냐에 따라서 온화한 형질이 선택이 될 수도 있고요. 혹은 아주 난폭한 형질이 아, 그러네. 선택이 될 수도 납폭한 있죠. 형질이 온화한 집단을 다 없애버리면 맞아요. 네, 그럼 네, 그것만 네. 살아남을 예. 테니까. 그래서 어떤 형질이 과거 조상들의 그 장구한 진화 역사를 통해서 결과적으로 조상들의 번식에 도움이 되었는가가 중요하죠. 근데 교수님 보면은 이 귀엽다라고 할 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제 귀여운 캐릭터나 아기 보면 귀엽다고 하잖아요. 뭐 아기 동물도 그렇고. 근데 네. 공통점이 전부 다 막 되게 좀 턱이 짧고 또 뭐 이마가 좀 넓고 눈이 크고 그러니까 네네. 공통적인 특징이 있단 말이죠. 예, 아기의 전형적인 특성들, 예를 들어 신체 대비 큰 머리, 아니면 축축 늘어지는 피부, 토실토실한 뺨, 맞아, 만져보고 싶어. 서툰 움직임, 짧은 팔다리, 그리고 얼굴 아래쪽으로 부착된 정면을 향한 큰 눈. 눈이 아래쪽에 있어. 그래서 그림 그리는 거 보면 만화 캐릭터 귀엽게 그리는 캐릭터를 보면 대부분 이마가 이렇게 크고 눈이 지금 여기 붙어 있어. 코알라도 눈이 거의 이거 봐요. 코랑 붙으려고 하잖아요. 이거 맞아요. 예, 예. 그러니까 눈과 아기- 코 사이의 길이가 짧죠. 그러네. 네. 그러니까 눈이 보면은 얼굴의 아래쪽에 위치하죠. 네. 우리는 이런 아기의 전형적인 특성을 어느 정도 갖춘 대상을 귀엽다라고 여기는 것이죠. 그럼 어린이들은 왜 그렇게 생겼고 왜 그걸 보면 귀엽다고 느끼는 걸까요? 인간은 그 다른 어느 동물보다 그 신체 대비 두뇌가 커지도록 진화를 했는데, 그래서 이 골반이 큰 머리를 지닌 아기를 감당을 할 수 있을 만큼, 즉 산도가, 즉 자궁에서 바깥으로 나오는 통로가 마냥 넓어질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직립보행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인간은 어쩔 수 없이 타협으로 상당히 미숙한 상태에서 그냥 꺼내지거든요. 선택이군요. 인간의 갓난아기는. 그래서 흔히 진화인류학자들은 자궁 밖으로 꺼내어진 태아라고 표현을 해요. 갓난아기를. 아직은 그 안에 더 있어야 되는데 생존해야 되는데 네. 그러면 출산을 못 해버리니까 네, 네. 어쩔 수 없이 뺀 거예요. 머리가 너무 커져가지고 출산 못해서. 그래서 연약하고 무기력함을 온몸으로 광고를 하죠. 내가 이렇게 약한 상태니까 빨리 나를 보살펴라. 그래서 우리 인간은 이런 연약하고 무기력한 아기를 보면은 상냥함, 포근함이라는 감정을 느껴서 잘 보살피고 보호하려는 이런 행동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 저도 그런 거 본 것 같아요. 약간 아기인데 갓난아기인데 침팬지가 이제 아기를 막 돌봐주려고 한다거나 다른 종인데. 다른 종인데도 불구하고. 네. 그런 것도 약간 비슷한 그거 예, 아닐까? 예, 정확히 맞습니다. 왜냐하면은 각각의 종들은 성체가 되고 나면은 상당히 다르잖아요. 네. 하지만 대부분의 그 포유류들의 혹은 조류의 새끼들은 어릴 때는 비슷할 수밖에 없죠. 맞아요. 맞아요. 커지면서 그 종의 특이한 그 형질이 나타나는 거니까 다른 종에 속한 개체의 어린 아이를 돌봐주려고 하는 거는 우리 인간도 마찬가지고 말씀하신 것처럼 뭐 사자나 뭐 호랑이, 늑대들이 가끔 뭐 인간 아기를 네네네. 뭐 돌봐줬다라는 늑대 뉴스가 아이, 나오는 늑대. 것처럼 이런 것들은 우리가 각자 자기 종에 속한 아이를 잘 돌보도록 진화를 했다 보니 부수적으로 다른 종이라도 케어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아기처럼 생긴 얼굴을 귀엽다고 느끼게 진화한 거고 그래야지만 살아남을 수 있었을 예. 거고. 근데 교수님 사실 뭐 다 새끼들 아기들이 귀여운 건 아니고 보통 뭐 새끼뱀 이런 것들은 뭐 무서워하고 뭐 또 거미도 아기 거미 이거 되게 징그러워하거든요. 결국 그냥 그 생물학적인 나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그거를 바라봤을 때 그 개체가 그 아기 도식이라고 소위 말하는 그 네, 특징을 잘 공유하고 있는지 없는지가 중요한 거네요. 그렇죠. 그래서 수족관마다 네. 반드시 있는 동물이 펭귄이거든요. 맞아요. 펭귄 앞에 부른구나. 왜냐하면은 사람들은 펭귄은 너무너무 귀엽다고 생각하죠. 왜냐하면 서툰 움직임. 맞아. 뒤뚱뒤뚱, 아기처럼. 펭귄은 원래는 새지만 그 어쨌든 직립보행을 해야 되다 보니까 뒤뚱뒤뚱 걸어다니는 것뿐인데 즉 펭귄에는 아주 난폭한 펭귄, 뭐 싸가지 없는 펭귄, 성격 나쁜 펭귄, 별별 펭귄들이 다 있지만은 우리가 보기에는 서툰 움직임이 아기를 연상케 하니까 우리는 모든 펭귄이 너무나 귀엽다라고요. 그렇죠. 사실 그 뒤뚱뒤뚱 안에서 걸어다니는 막 펭귄을 뒤뚱뒤뚱 보면. 거릴 뿐이지 굉장히 막 포악한 애들도 있을 텐데 맞아요. 당연히 네. 그죠. 네. 그러니까 말하자면 무력한 존재가 나 도와주세요라고 바라보는 것 같은 그 눈빛,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우리 뇌의
내재돼 있는 어떤 해킹 코드를 건드려서 나를 이렇게 무장 해체시키는 그런 게 있도록 우리의 심리가 진화했다. 네. 그런데 저는 가끔 너무 귀여운 걸 보면 막 깨물어주고 싶. 이거 폭력적이잖아요. 네, 네. 진짜로 가끔 깨물어요 저는. 그 광고도 있잖아요. 널 깨물어주고 싶어. 네, 네. 막 이러면서. 근데 진짜 애기들 볼이 이게 통통하잖아요. 둘째 보면은 아빠가 먹어도 돼. 근데 앙 하면서 깨물어요. 근데 나 왜 이러는 걸까 싶은데 다 그러거든요. 왜 귀여운데 깨물고 싶다는 이 모순되는 마음이 진화적으로 설명이 되냐. 맞아. 공격성과 보호 본능이 동시에. 그 귀여운 공격성이라고 예일대학교의 오리아나 아라곤 박사가 네. 그러한 현상을 주로 연구를 했습니다. 귀여운 공격성. 예, 그러니까 이 귀여운 공격성이라는 개념은 긍정적인 감정에 너무 지나치게 우리가 압도를 당하면 네. 이거를 어떤 그 조절을 하기 위한 방편으로 어떻게 보면 역설적으로 공격적으로 보이는, 물론 실제로 해를 가하기 위한 그러지 행동은 않죠. 아니지만은 뭐 이렇게 깨물어주고 싶다든지 엉덩이를 찰싹 때려주고 맞아, 싶다든지 맞아. 아이고 아이고 우리 예, 똥강아지. 맞아. 예. 이름도 꼭 똥강아지. 똥강아지, 그런 예, 식으로. 예, 그런 귀여운 공격성을 발현을 한다라고 설명을 했고요. 그래서 이분이 재밌는 실험을 했습니다. 네. 실험 참가자들에게 한 집단은 아주 귀여운 뭐 강아지라든지 고양이 사진을 보여주고 한 집단은 별로 귀엽지 않은 독실님 이제, 사진을 보여줄 거예요. 네. 뭐 나이가 많이 든 개, 고양이 사진을 보여주고 그 다음에 두 집단에게 뽁뽁이, 에어캡, 이 네네. 뽁뽁이를 네. 주어줬더니 매우 귀여운 이 강아지, 고양이를 본 집단은 더 에어캡을 많이 터뜨려. 구멍을 너무 귀여워, 너무 일단 귀여워 이러면서. 아, 귀여워 귀여워 이렇게. 근데 거기서 제가 이제 독실이가 지금 나와서 이러고 있으면 아우 화가 나 그러면서 더 이게 하지 않을까? 사이 들기도 하는데. 퉁퉁 치겠죠. 근데 의외로 귀여운 걸 보면서 나도 모르게 약간 쥐어짜는 그런 공격성이 나오는 심리 기제가 우리 안에 있다라는 거군요. 예, 사실 이 귀여운 공격성이 실제로 존재하는 거는 뭐 우리가 어느 정도 동의를 한다고 해도 네. 과연 정말로 너무 지나치게 내가 귀여운 대상을 봤을 때 그런 어떤 압도적인 네네. 그 긍정적인 감정에 너무 휩싸이지 않기 위해서 이거를 조절을 하기 위해서 약간 반대되는 행동을 하는지, 요거는 사실은 좀 과학적으로 보면은 약간 회의적으로 따져볼 필요가 있겠죠. 네네네. 그렇죠. 왜냐하면 우리가 그런 식이라면은 어떤 상대에게 너무나 미칠 듯이 분노를 할 때 네. 그 분노감이 너무 극에 달하면 오히려 그 사람은 어루만져주고 싶어지고 그러진 않잖아요. 어루만져주면. 반대되는 행동을 해서 우리가 너무 지나치게 강화된 감정을 다스리려고 하진 않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면으로 보면은 아라곤 박사의 설명이 얼마나 그 타당한지는 여전히 좀 따져볼 필요가 있겠죠. 여러 가지 가설 중 가설 중 하나로. 하나다. 그런 건 있는 것 같아요. 너무 화가 났을 때 네. 드라마 같은 걸 보면 약간 실성한 듯이 웃어버린다든가 이런 네. 요소들이 그러니까 모순되는 게 나올 수 있는 그런 어떤 그 흐름 기제를 설명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네. 중에 하나인 거지. 모두가 화가 나면 웃는다, 모두가 귀여우면 문다 이렇게 일관적으로 움직이는 거는 아닐 수는 있겠네요. 그러면은 사실 이 귀여움이라는 거는 우리가 뭐 희노애락이라는 감정이 있는 것처럼 이것도 귀여움도 우리의 그 디폴트 값일까? 귀여움은 그 어떤 대상의 상태를 묘사하는 거고 우리는 상냥함, 아주 푸근한 감정을 느끼는 것이죠. 우리가 귀엽다고 여기는 대상을 네. 보고 이런 귀여운 대상에 대해서 우리가 전형적으로 하는 잘 보살피고 여러 자원을 공급하는 행동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기꺼이. 예, 네. 우리가 이런 귀여운 대상을 보면은 그야말로 저항할 수 없이 보상을 주는 요 신경 전달 물질인 도파민 그리고 유대감을 느끼게 하는 옥시토신 같은 요 신경 전달 물질이 뇌에서 활성화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그야말로 어떤 사랑이나 이런 성관계 혹은 일확천금을 받았을 때 느끼는 그 짜릿한 쾌감을 똑같이 귀여운 대상을 귀여운 봐도 캐릭터를 느끼기 보고. 때문에 개나 고양이의 새끼도 집안에 입양을 하게 됩니다. 그럼 일단 귀여움이라고 하는 거는 감정은 아니고 그 대상을 우리가 귀엽게 느껴서 아까 말씀하신 것 같아요. 상냥함, 푸근함이라는 감정을 느낀다. 그 느껴진다. 그리고 예. 교수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거에 대한 도파민이 나와서 만족감을 느낀다. 만족감을 느끼고 또 일종의 그거네요. 이런 귀여운 대상을 봤을 때 얘는 나한테 공격하지 않을 거야. 위협이 없는 거야. 내가 보호해야 돼. 그 내가 접근해도 괜찮아. 라고 하는 일종의 그 신호, 프로토콜이 좀 내재돼 있다고 예, 그래서 볼수 있겠네요. 실제로 잘 보살피고 여러 자원을 공급하기 좋은 상태로 우리의 몸과 마음이 바뀌죠. 예를 들어
아기를 잘 보살피려면요. 네. 기저귀를 잘 갈아준다든지 아니면 아이를 잘 안고 목욕을 시킨다든지 아이가 토하면은 잘 이거 씻어준다든지 의외로 섬세한 손놀림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심리학자들이 이렇게 연구를 했어요. 귀여운 강아지나 고양이 사진을 한 집단은 보여주고 네. 한 집단은 그냥 어른 개랑 고양이 사진을 보여주고 네네. 두 집단 모두에게 아이들이 갖고 노는 병원놀이 게임 즉 이 병원놀이 게임이라고 찡 해서 소리 나는 거. 시체 모형이 있으면 그 안에 여러 작은 이물질들이 들어있고 그럼 내가 외과 의사가 되어서 핀셋으로 섬세하게 잡아 빼는 이런 게임인데요. 그러다가 잘못해서 떨어뜨리거나 이러면 게임이 끝나는 소리가 납니다. 예. 찡하고. 네. 근데 요 병원놀이 게임을 시켰더니 귀여운 그 강아지나 고양이를 본 집단은 훨씬 더 섬세하게 오. 정확하게 손놀림을 잘 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요즘은 이런 귀여운 대상을 보면 요 인지적으로나 아니면 실제 손놀림적으로도 더 정확해지고 섬세하게 행동 변화가 이루어진다는 것을 많이 연구를 하고 그럼 이제 수술실에 이런 귀여운 캐릭터들을 좀 이제 붙이고 이제 의사 선생님 이런 거 옆에다 끼고 좀 수술을 하시면 그런 것도 사실은 뭐 나중에 응용적인 측면에서 결코 불가능하지 않은 가능성이 되겠죠. 그러면 진짜 이게 약간 인간 내에 내재된 뭔가 진화의 산물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귀여움을 좀 느끼지 못하는 그런 유형의 사람도 있나요? 그게 궁금해요. 맞습니다. 엑소님은 완전 사실 이렇게 귀여워 보이지만 상남자거든요. 맞아요. 그러면 아이를 상태 아이한테 얘기할 때도 목소리 이렇게 톤이 이렇게 안 하고 맞아요. 밥 먹어. 청국장 먹어. 그런 사람도 있을 수 있잖아요. 예. 그 실제로 뭐 신생아나 아이들을 좀 방치하는 이런 경우도 있고 범죄도 있고. 소위 말하는 사이코패스나 소시오패스. 말씀하신 것처럼 저도 학교에서 진화와 인간 본성이라는 교양 수업을 하는데 한 1년에 한두 명씩은 그런 질문을 해요. 공감이 안 간다고? 예, 선생님 저는 아기든 강아지든 하나도 안 귀여운데 왜 이런 거를 가르쳐 주시는 건가요? 하는 친구들도 있어요. 자기 신청이 자기는 있어야죠. 전혀 아무것도 귀엽지 않다라는 거예요. 세상 아무것도. 예. 귀여움의 감정을 못 느끼는구나. 근데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예. 신기해요. 어떤 걸까? 근데 왜 아기들이 귀엽다라는 걸 전제를 하고 가르치시는지 저는 이해가 안 가요. 이런 친구들도 있었는데요. 재밌다. 그거 재밌다. 말씀하신 것처럼 개인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개인 차를 뭐 우리가 한 번에 확 설명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은 예를 들어서요, 내가 이런 전염병에 걸릴까봐 매일 노심초사하고 그 손 씻기도 열심히 하고 이런 사람들은 상대적으로 아이들을 덜 귀여워한다는 경향이 보고가 됩니다. 왜냐하면 아이들은 사실은 뭐 콧물이라든지 뭐 침이라든지 이런 자기 신체 그 분비물을 자기가 어른스럽게 다 처리를 할 수가 있는 게 아니니까. 맞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못 견다는, 즉 한마디로 역겨워하는 반응이 귀여워하는 반응을 이기는 압도했어. 케이스죠. 그 약간 그런 거네요. 이 결국 진화라는 게 그 완벽이 아니라 그 환경에 적응해서 생존율을 올리는 이런 전략인데 네네. 그 전략이 인류는 보편적으로 귀여움에 대해서 느끼고 돌봐주는 감정의 생존율이 올랐는데 예외적으로 이렇게 역겹을 느끼는 것도 생존율을 늘려줬기 때문에 그런 유형의 사람도 살아남아서 지금 우리 무리 속에 한 300명에 한두 명씩 있다. 볼 수 있겠네요. 예, 그리고 뭐 좀 더 인지적으로 어떤 아이를 내가 직접 낳아서 기르면은 이거는 나의 커리어의 종말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있을 수 어떤 있죠. 직업적인 어떤 단절 이런 거를 두려워하시는 분들도 상대적으로 아이를 덜 귀여워한다라고. 그거는 그런 본능을 이기는 문화나 환경의 문제라고 생각해요. 그쵸. 아기 낳으면 이게 끊겨버리잖아요. 그럼 월급도 못 받고 그 경제적인 게 되게 중요한데 그러니까 아예 낳지 말자. 안심하고 포기를 해버린 사람이 많은 육아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이 아니어서 그렇죠. 그걸 압도하는 예, 예. 건데 네. 이런 건 어때요? 전 가끔 이제 엑소를 보면 귀엽다고 느낄 때가 말실수를 할 때 오히려 네. 귀엽게 느껴지고 저도요. 저도요. 완벽하게 독실님이. 얘기하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가끔씩 되게 허당이거든요. 네. 진짜 그런 거 많이 들어봤어요. 저 같은 경우는 항상 그 만났던 여자친구 분들이 귀엽다라는 표현을 진짜 많이 썼거든요. 저한테. 학습된 네. 거야. 학습된 거라기보다는 이 가스라이팅? 옥시토신이라는 호르몬이 되게 많이 나오면은 이 네, 네, 애착을 형성하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아무리 방귀를 끼고 막 콧물 질질 흘리고 막 머리 안 감아도 그래도 귀엽다라고 하거든요. 맞아요. 맨날 방귀 끼고 콧물 질질 흘리고 머리 안 감아요. 맞아요. 네. 그 당황하셨습니다. 아니요, 남녀 간의 연애 관계에서 사실은 제 박사학위 지도 교수님이 이런 남녀 짝짓기를 주로 연구를 하신 분인데 짝짓기. 네. 예. 좋습니다. 사실은 특히 여성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예를 들어
자기 남자친구가 다른 면으로는 다 멀끔하고 완벽해 보이는데 약간 허술해 보이는 맞아, 뭐 예컨대 콧물 뭐 흘리고. 네, 맞아요. 예, 뭐 무슨 옷에 뭘 이렇게 재치밖에 얼룩이 안 묻은 보인다고. 거를, 흘려 있는 거 막, 얼룩이 묻은 걸 모르고 다닌다든지 이런 젓같지 거를 못하고. 내가 챙겨줘서 그 단점을 가려줄 때 여성들이 남성에 대한 매력도가 확 올라간다라고 여성들이 종종 이야기를 하거든요. 따라서 나의 보살핌만 있으면은 서로가 완벽하게 좋은 커플이 될 수가 있는 뭐 이런 동반자 가능성을 주기 때문이라는 연구도 있죠. 비슷한 게 이제 아내분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항상 이제 아들 있는 분들이 아들이 둘이야. 그렇죠. 이렇게 하면서 남편도 다 내가 첫째 케어하지 아들. 않으면 못해. 이렇게 얘기하면서 첫째 아들이죠. 네. 그렇죠. 이렇게 얘기함으로써 이제 귀여움의 대상으로 이제 힘들어 죽겠으니까 예, 예, 귀엽다고 스스로를 이렇게 하는 부분도 있는 것 같고 저는 여기 공감을 좀 했던 게 뭐냐면 처음에 만남을 시작할 때 말고 사귄 지 10년이 됐어요. 그러니까 만난 지 10년이 됐어요. 결혼한 지 20년이 됐어요. 근데 여전히 어떤 남자분이 난 내 아내가 이렇게 귀여워라고 얘기하면 그건 진짜인 거예요. 아, 예. 20년을 결혼 생활했는데 여전히 볼 때마다 귀엽다라고 느끼는 거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오히려 여전히 예뻐, 여전히 섹시해, 여전히 멋있어 이건 가능할 것 같은데 여전히 귀여워라고 느낄 수 있을까? 이거 굉장한 좀 극찬이 아닌가 싶기도 하거든요. 그것도 아무래도 이 귀엽다는 거는 어리다, 나이가 많지 않다라는 뜻을 포괄을 하니까 네. 아주 최고의 칭찬으로 받아들일 수가 있겠죠. 네. 그런 부분에서 참 귀엽다라고 하는 거는 굉장히 좋다라는 건데 캐릭터 싸움 이야기를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다 귀엽게 만들어요. 너무 다 귀엽게 만듭니다. 성체 인형같이 만드는 건 없잖아요. 맞아요. 비율을 다 이렇게 작게 만드는데 소비자 구매 결정에 귀여운 캐릭터만 있으면 60% 이상 영향을 준다. 오. 돈이 된다라는 걸 이제 알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사실은 이 캐릭터 팬덤도 뭐 무시할 수 없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고 심지어는 이런 캐릭터를 구매하기 위해서 실체가 없는 건데도 불구하고 뭐 새벽에 오픈런을 하기도 하고 근데 그런 것도 일종의 이런 이 진화 심리학적인 부분이 내재된 거를 잘 끌어당기지 않았을까 마케팅으로. 예, 이 아기 도식 이야기를 했었는데 아기의 전형적인 특징을 많이 갖추면 갖출수록 우리가 더 그 대상을 보고 이런 포근함이라는 감정을 느껴서 귀여워할 확률이 높죠. 예컨대 뭐 신체 대비 머리가 크다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아이들은 보통 한 2등신, 3등신 밖에 안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거를 더 캐릭터를 만들 때는 과장을 해서 1.5등신 이런 식으로 만드니까 사람들은 그거를 야 이거 괴상하다라고 여기긴커녕 오히려 너무 귀엽다라고 그렇죠. 여기죠. 진화 심리학이 우리를 차갑게 만듭니다. 맞아요. 제가 도대체 이모티콘을 돈을 왜 주고 사라고 했었는데 어떤 캐릭터, 특정 캐릭터가 너무 귀여워갖고 몇 개를 네. 샀어요. 네. 저 자본주의 놈들이 나를 조작한 거였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지금 정신 차렸습니다. 그렇죠. 우리 단톡방에 맨날 내가 하는 거 있잖아요. 내가 내 심리학적으로 진화적으로 지금 지갑을 여는 거는 내재된 본능이다. 그치, 다시 그치. 닫아야 되겠다. 그렇지, 이렇게 그렇지. 하면 되겠네요. 그런 식으로 합니다. 보석 실립 이렇게 하다가 안 되면 하면서 다시 하거든요. 그때 그런 적은 태어나서 귀엽다. 한 번도 없었습니다만. 지켜보겠습니다. 또 뭐가 있냐면 그 소개팅 같은 거 할 때 이거 내가 해줄게 좋은 사람 있어 이렇게 얘기하면 예뻐? 라고 물어보잖아요 보통. 그때 귀여워 라고 하면서 그래서 예뻐? 그럼 예쁜 건 그래서 아니다. 예뻐? 약간 이런 느낌으로 귀엽다가 굉장히 여기저기에 맞아요. 그냥 보편적으로 쓰여요. 아 예. 그러니까 귀엽다고 하는 게 엉뚱할 때 아니 뭐 그냥 뭐 가소로울 예의를 차릴 때 가소로울 때도 귀엽다고 하지. 귀엽군. 그렇지 그렇지.